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암동에는요 다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렸다 안 왔다가 말이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천안의 한 산책로에서 한 남성이 이 전기 자전거에 강아지를 매단 채 죽을 때까지 끌고 다녔습니다. 강아지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죠. 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데 개가 살이 쪄서 운동 좀 시키려고 했답니다. 시민들은 이자가 키우는 다른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거죠. 천안시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여기 서울 4호선입니다. 심청이 마냥 신발 가지런히 벗어놓고 퍼질러 자고 있어요. 아유 진짜 하신 심형범님. 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저렇게 살고 싶을까요? 종 내리고 일어나 하신 지봉예님. 자, 계곡물 복판에 테이블 깔고 앉아서 쓰레기도 마구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발 교양 좀 챙겨 하신 김순영님. 자, 울산 화정동 벽산 우진 아파트입니다. 어떤 이웃이 입주공사한다고 죄송하다면서 집집마다 저렇게 한가득 싸서 뭔가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이웃 처음이야 하신 김경아님. 자, 5년 동안 운영하던 편의점 오늘부로 정리했습니다. 365일 쉬지 않고 일했는데 진상들 뒤치다거리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하신 정선희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전주의 김인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와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충격적입니다. 온 가족 범행 가담입니다. 자, 이달 초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이 남편의 이 중요 부위를 훼손해서 살해하려고 했던 50대 여성 사건. 자,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왔죠? 네, 맞습니다. 지난 1일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이 일들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여성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잠에 든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중요 부위를 잘라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의 사위인 30대 남성도 장인을 결박하는 등 범행에 도움을 줬었고요. 그리고 범행 후 여성과 사위는 집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카페 밖으로 나와서 지나가던 택시기사에게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 잘린 중요 부위는 봉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50대 여성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딸인 30대 여성도 범행에 가담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전인 지난달 27일 흥신소를 이용해서 아버지인 피해자의 위치를 조회한 게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온 가족이 가장 한 명을 놓고 저런 짓을 했답니까? 일단 경찰에 진술을 하기로는 남편 외도가 의심돼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의부증이 있었고 그게 좀 집착이 심해지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거 보였는데 지금 이 딸은 30대 딸 같은 경우에는 친딸인데 아내의 친딸인데 남편하고는 부녀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이 흥신소를 이용한 게 위치정보법 위반이고요. 사위는 사실은 법적으로 사위가 아니라서 존속살인 미수가 아니라 일반 살인 미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술 취해 뜯고 차고입니다. 첫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술집에서 나와서 전화 통화하는 남성. 자, 바지 주머니에 손을 꽂고 건들건들 들어오는데요. 자, 그대로 야자나무 앞으로 오더니 가만히 있던 나무를 잎사귀를 하나를 뚝. 자, 잠시 후 한 번 더 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뚝. 저 사람 말이죠. 뽁뽁이 같은 거 터트리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왜 남의 화초를? 네, 그러니까요. 경기도 부천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제보자께인데요. 가게 앞에 있는 화분이 좀 망가진 것 같아서 CCTV를 봤더니 저 사람이 이렇게 잠시도 손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화초를 뜯다는 거죠. 너무 아끼는 화분인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이렇게 따니까 좀 화가 나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저 혹시 뭐 사랑한다, 아니다 뭐 이런 거 했던 걸까요? 자, 두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른 아침 가게 앞 한 남성이 갑자기 배너를 확 집어 패대기 칩니다. 저렇게. 자, 팍 와장창창 산산조각 나는 패도. 자, 그대로 저 남성은 에이씨 하면서 저렇게 사라집니다. 자, 20분 뒤에 또 다른 남성 2명이 등장하는데요. 아, 길거리에 널브러진 배너와 지지대를 들고 가지런히 그 가게 앞에 놓아주고 갑니다. 세상에 한 장면에 악마와 천사를 동시에 본 느낌. 20분 단위로 악마와 천사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새벽 5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가 김포에서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5시에 웬 남성이 가면서 뭔가 화가 났는지 배너고요. 배너는 이 제보자 직접 만든 손 배너인데 배너를 발로 차고 손괴해버리고 가버리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알 수는 없는데 20분 후에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손괴된 배너를 보고 가지런히 가지고 와서 업장 안에 넣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화가 났는데 또 저렇게 해주는 분들 때문에 화가 났다가 그래도 기분이 좀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차 사고도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것을 또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엄청난 마진의 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보. 어느 노래방 메뉴판에 라면 튀김이 있길래 이 뽀빠이 라면 튀김 생각하고 주문했더랬죠. 뭐가 나왔을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이 내가 라면 달라고 했는데 이게 그 내가 라면 그럼 이게 15,000원이라고 소리예요 지금? 아니 이게 15,000원이라고요? 이거 라면 아 이건 아니 이거는 15,000원이 솔직히 아니죠. 자, 제보자 목소리만 들어도 그 황당함이 스튜디오까지 전해집니다. 근데 제보자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도 좀 황당한데요. 제보자가 최근 경남 마산의 한 노래방에 방문했습니다. 메뉴판에 라면 튀김, 저 지금 빨간색 네모칸 쳐진 메뉴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메뉴인가 보다 싶어서 주문을 했는데 잠시 뒤 나온 음식, 접시 위에 저렇게 생라면 사리 하나가 덩그러니 담긴 채 나왔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에 돌린 라면 사리 하나가 15,000원이었다고 해요. 뭐 라면 위에 뿌릴 스프도 없었고 뭐 소스도 없었고 그냥 저 라면만 있었는데 15,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직원에게 이게 15,000원이 맞는지 확인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맞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보자는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생각할수록 이건 너무 심한 바가지 요금인 것 같아서 제보를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더 황당한 거 있습니다.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1,500원에 판매하는 마스크. 아, 한 통에 1,500원이구나 싶어서 2통을 주문하셨어요. 자, 얼마 뒤 도착한 택배가 아닌 우편. 자,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띠용. 마스크 2장. 낱개로 진짜 2장. 앞만 봐도 그냥 평범한 마스크인데 그 가격이 장당 1,500, 2장에 고로 3,000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아주 삐뚤빼뚤 그 써놔서 처음에 이게 뭔지 해서 궁금해 뜯어봤더니 마스크 2개가 들어있어서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냥 집안에 뭐 갑옷처럼 식탁에 올려놓고 쳐다만 보면서 속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태리 장인이 혹시 한 땀 한 땀 짠 마스크일까요? 아니요, 대충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1,500원이라 하니까 상식적으로 한 박스, 2박스 정도 구매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영상 그대로예요. 딱 2장이 온 거예요. 지금 진짜 딱 한 장씩 나와 있거든요. 1,500원, 3,000원에 2장이 온 거고 후기를 좀 보잖아요. 통상 이런 거 네, 구매할 후기, 때. 후기에 9.3 리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복으로 한 판매자가 몰래 중복 아이디 설정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상황이고 아마 구매 후기 같은 거 보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 야 이게 가짜 리뷰겠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지금 좀 말씀하셨는데 야 이렇게 비싼 거면 갑으로 이제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쓰지 않고요. 저거를 1,500원짜리를 이 비싼 거를 쓰지 못하고 이렇게 탁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아 비싼 거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시어머니 살림 부심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개월 차 평범한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전업주부로만 30년을 넘게 지낸 저희 시어머니는 살림 왕이신데요. 가족들 먹이는 거에 어찌나 철저하신지 저희 남편도 평생 아침밥 한 번 거르지 않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 전부터 저를 보시자마자 살림은 좀 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독립을 안 했던지라 잘은 모른다고 답을 하니까 영 떨떠름해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시댁에 방문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요즘 집에서는 무슨 반찬 해먹냐, 배달 음식은 안 시켜 먹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반찬은 집 앞 반찬 가게에서 사 먹고 배달 음식은 자주 안 시켜 먹는다고 대답을 하니까 사 먹는 건 조미료 많고 몸에 안 좋다. 배달 음식은 먹지도 말어. 이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이건 오래됐네, 버려야겠다 라면서 갑자기 냉장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냉동식품 보시더니 이건 인스턴트라 몸에 안 좋다며 마음대로 버리시려는 걸 저희 남편이 겨우 말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방이며 화장실 구석구석 돌아보시면서 여긴 청소가 안 돼 있네, 이런 건 버려라 또 참견을 하시는데요. 시어머니가 가신 뒤 남편에게 말하니 청소해 주시면 좋은 거 아니냐, 다 우리한테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다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제가 예민한 며느리인가요? 참아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자,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난제. 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부처인저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아니 어머니, 여기는 오빠랑 저하고 온전히 책임지는 저희 집이잖아요. 냉장고 열어보시고 마음대로 버리시는 건 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에서 무슨 점호하는 것도 아니고 방이랑 화장실 청소 상태 점검 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외람되지만 간섭 말아주세요. 동그라미.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어머니예요. 어머머머, 하은아,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켰니? 청소를 시켰냐? 다 내가 버리고 내가 다 치웠다. 그게 잘못이냐? 나 니들 부모다. 부모가 자식 집에 와서 이 정도도 못하냐? 야, 간섭이 싫으면은 잘해놓고 살기라도 하든가. 집안 꼴 이렇게 해놓고 시애미한테 뭘 큰 소리야, X. 그러니까요, 양 변호사님. 글쎄 뭐 어머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여성이 살림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1990년대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살림으로 참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간섭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연자분은 며느리시잖아요. 지금 막는 게 당연하십니다. 살림 독립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 변호사님. 자,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DNA입니다. 청소하고 청소하지 않는 거는 절대 안 바뀌어요, 어머니. 그 알려주신다고 배워지지도 않고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어머님이 얘기 안 하셔도 잘하고요. 못하는 사람, 못한다고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잘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되거든요. 그걸 지금 성인이 된데 가르쳐 준다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키고 더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보지 마시고 외면하십시오. 자, 김하은 아나운서. 그리고 사연자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또 하고 계신다고 해서 이제 전업 주부가 아니니까 또 배달 음식도 시켜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버릴 때는 한번 또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국의 많은 시어머니들이 난 저 노란 옷 입은 박상이 참 좋더라. 지금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더 많은 전국의 며느리들한테 저는 욕을 먹겠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예. 이번 좀 소신 발언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좀 충격받았네요. 오늘 어떤? 제보도 그렇고 오늘 패널들의 반응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참견이나 잔소리를 제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시대의 구시대의 유물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참견에도 그 레벨이 있어요. 정말 참견을 많이 하시고 정말 힘들게 하시는 시어머니들도 예전에 되게 많았고 지금도 꽤 많으시겠지만 이 정도 참견은 사실 친정엄마도 다 하는 참견 정도예요. 배달 음식 웬만하면 먹지 말고 사 먹는 거 좀 덜 먹고 냉장고 이렇게 썩어 나가니까 이 정도는 버리고 버려주셨고 청소 좀 때때로 좀 해야겠다 이런 건 사실 엄마라면 시엄마든 친정엄마든 누구든 하는 정도인데 잘했다는 게 아니야.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오늘 제보자께서 제가 이걸 참아야 되나요가 질문이에요. 그럼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뭐 크게 싸우시려고요? 그게 안 싸워도 됩니다. 몇 마디 하시면 요즘 시어머님도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박상수 소장님 아까 대기실에서 저희랑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랑 말씀이 많이 다르시네요. 저는 결혼- 요즘 결혼은 그러니까 저런 결혼과는 다르다라는 저는 얘기를. 여성으로서 막 네. 결혼이 여성한테 굉장히 답이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냉장고 저는 문 어느 열어보는군요. 정도의 이 조선시대 곡관 열쇠 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냉장고를 열어보십니까 함부로. 안 냉장고는 됩니다. 주방에 시어머니랑- 들어오시면 안 돼요. 주방에 아유, 들어오시면. 양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전 이제 오늘 예. 박 변호사님 뭐 첨언하실 거. 냉장고는 저는 진짜 양 변호사님 말이 맞아요. 아, 딴 거는 다 했대요. 뭐 장롱 열어보는 거는 뭘 안 합니다. 냉장고 열어서 그거 건드리는 거는 며느리의 어떤 자존심을 확 다음에 와가지고 또 볼 거 아닙니까? 또 볼 거잖아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 잘했다는 거 편안하지 아니야. 않겠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들이댈 사건이냐 맞아. 참아야 것이죠. 되냐고 하잖아요. 남편한테 들이대면 됩니다. 남편하고는 할 수 있죠 당연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전세인님께서 박상희 교수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라고 해주셨고 러브 멜로디님께서 이거 집값을 누가 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말씀해 집값 주셨어요. 누가 많이 됐느냐?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아침에도 땡 점심에도 땡 오늘도 변비네. 변비 오늘 밤 메이킹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 해결 메이킹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 40개 언어 모두 무료. 내가 너 안 굶겨. 밥값은 해야지.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밥이 넘어가. 먹는데 진심인 나라의 패스트푸드. 기대 이상일 수밖에. 한국인의 패스트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푸드로. 롯데리아. 당신의 침향 원료는 알고 드십니까? 말라센시스 식약처에 등재된 진짜 침향. 정관장이 찾은 진짜 침향. 기다림 정관장.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무인인쇄소 내부의 모습입니다.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지 한 남학생이 옆에 세워져 있던 물건들을 발로 차고 주먹질까지 합니다. 이 남학생은 이곳을 순식간에 엉망으로 만든 뒤 친구들을 이끌고 호련히 사라졌는데요. 대체 이 남학생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자, 짐작하시겠지만 이 무인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네, 이 사장님께서는 대학가 앞에서 무인 인쇄소를 운영 중이시고요. 이 무인 인쇄소는 대부분의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중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중학생들은 여기 자주 오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의 남학생은 좀 더 자주 이 무인 인쇄소에 와서 더 눈에 띄었는데 다음에 또 만났을 때는 이 학생이 이곳에서 크게 음악을 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에서 CCTV를 보던 이 제보자가 또다시 저 남학생이네요. 영상에 보이는 매장에 있는 거를 목격을 했는데 그날은 보니까 이제 신발까지 벗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제 이 남학생을 마주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고를 하셨대요. 네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게 음악을 너무 크게 틀거나 신발을 벗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더라도 20분 안쪽으로만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과제용 컬러 프린터를 사용하려고 찾는 그 무인 인쇄 매장에서 저짓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주의를 주셨죠. 자, 근데 혹시 싶어가지고 매장 CCTV 영상을 쭉 돌려보셨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 장면을 보고 깜놀하셨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그 남학생은 여러 번 봤는데 걔가 친구들하고 싸움이 있었어요. 발로 저희 매장에서 파는 물건을 발로 확 차고 손으로 확 쳐서 부서져서 그걸 결국 못 팔았거든요. 그 시기가 대학생들 중간고사인 학교도 있는데
새벽에 여학생도 들어와서 프린트하고 그러는데 밖에서 그거 보면서 돌아가실 학생들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좀 울컥해요. 자, 매장 안에서 친구들 불러서 놀다가 기물 파손까지 했다. 네, 제보자 주장입니다만 보통은 혼자 새벽 시간대에 오다가 어느 날인가는 친구들을 자기 포함해서 4명까지 들어와서 컴퓨터 앞에서 보고 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몸싸움이 났는데 그 와중에 뭐 발길질해서 물건 떨어뜨리고 위에 있는 거 손으로 쓸어내려서 물건 떨어뜨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어쨌든 전 남학생이 잠시 후에 친구들 데리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데 조금 있다 다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또 친구들은 그나마 저걸 좀 치웠대요. 근데 막상 전 남학생은 끝까지 치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는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한 달치 영상을 모두 확인했는데 뭐 거의 집 드나들듯 하더라. 문제예요. 한 달 중에 22일 정도 매장에 왔고요. 한번 오면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갑니다. 어느 날은요. 오후 4시에 와가지고 새벽 4시까지 그 장장 12시간 동안 있다가 가고 또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곳에서 사온 것처럼 보이는 뭐 음료 같은 거, 샌드위치 그것을 매장에서 누워서 기다란 의자에 누워서 먹는 모습도 지금 보입니다. 평일인데도 보면 이렇게 먹고 있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네요. 평일인데도 등교도 하지 않고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자고 있습니다. 예. 오전 10시가 넘도록 자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CCTV를 이렇게 돌려보다가 보면 매장 CCTV에 이 학생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되는 저렇게 되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쟤는 집에 안 가는 걸까요? 자, 그런데 이 남학생 이 무인 인쇄소에서 먹고 자고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뻐끔뻐끔 과연 그것일까요? 들어보시죠. 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정말 못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돌려보면서 보니까 걔가 이제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거기서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보던 중에 알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걔가 항상 쓰는 컴퓨터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일단 저장했어요. 아주 그냥 지네 집이네 그냥. 그렇죠. 제보자가 영상을 쭉 돌려보는데 남학생 주위로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 매장 안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니까 제보자도 기가 막혔겠죠. 그런데 그 후에 손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관리하려고 매장에 갔다가 더 황당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남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오른쪽 끝에 있는 컴퓨터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컴퓨터 안에 담배를 피우면서 남학생이 직접 찍은 영상이 저장돼 있었던 겁니다. 남학생이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면서 마치 묘기 부리듯 연기로 도넛 모양 만들고 이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뒀습니다. 야, 중학생짜리가 담배 피면서 도넛을 만듭니다. 예, 담배 연기로 교수님.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근데 이 충격적인 행동이 더 큰 충격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이 도넛 만드는 건 정도는 이제 지금 약과고요. 이 학생이 오전 7시쯤 되는 때에 컴퓨터에 한 영상을 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서 있었는데 이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남학생이 보고 있던 영상이 음란 동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1시간가량 정도 그 영상을 보면서 음란 행위를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제보자께서 이 남학생한테 주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CCTV가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이 어른이 이거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한 게 너무 괘씸하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중학생이 여기 본인 방처럼 자기 집처럼 자기 아지트처럼 이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는 이 아이의 비행 정도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싸움도 하고 담배도 피고 음란 동영상도 보고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문제 행동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어른들의 관리나 이 아이를 보호하는 어른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를 왜 오는지 갈 곳이 없어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로 편안하니까 규율이 없는 곳에 가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기의 충동성에 이 아이의 비행성에 거기에 이제 어른들의 무관심까지 합쳐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 뭐 부모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일단 차치하고 업주 입장에서는 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앞에 뭐 중학생은 부모 없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 붙여놔도 소용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새벽 5시가 넘어서까지도 있길래 그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남학생을 데리고 나간 적이 있답니다. 그때 경찰로부터 들은 얘기가 가출 청소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또 매장에 와서 또 신고했더니 이번에는 경찰이 앞으로 다시 매장에 출입하지 않을 거다.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좀 따끔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여전히 드나들었었고 그 뒤에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그 음란한 행위를 한 거는 3번이나 경찰에 신고한 뒤에 또 찾아와서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 또 제보자분이 한 가지 이해가 어렵다는 부분이 뭐 촉법소년인 건 나이지만 이 제보자분은 업무방해로 처벌을 해달라 막아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재물손괴만 된다라고 경찰에서 답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업무방해라는 의미와 법의 업무방해가 용어가 다릅니다. 법에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사장님이 일하시는데 방해를 해야 되는데 이 남학생이 사장님이 일하시는 걸 방해한 건 아니잖아요. 와서 어질러 놨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손괴만 되고 업무방해는 안 된다라고 경찰이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게 참 이 무인 뭐 매장이라는 게 이게 참 인건비를 줄이고 어떤 세상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새로 이제 등장한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꼭 저런 애들이 와서 네. 예전에 정말 그 비행 청소년들이 어떤 막 빈집 들어가서 하듯 지금 그렇게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인 이런 시스템이 왜 등장했냐면 그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했기 때문에 등장한 그렇죠.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퇴행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린 학생이에요. 지금 촉법 소년에 불과한데 본인이 아주 이용하기 좋게 저기 들어가서 자기 뭐 속으린 양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아주 심도 깊은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좀 처벌 부분도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무인 점포는 더 많거든요. 예.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북 정읍의 한 하천변 평상에서 일행과 함께 놀던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는 50대 남성이었는데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입니다. 사건 당일 상황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자, 이 사건 닷새 전에 벌어진 일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11시쯤 벌어진 일입니다. 전북 정읍의 한 하천변 평상에서 30대 피해자가 지인 3명과 함께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0대 남성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왜 여기서 치킨을 먹고 있냐, 왜 여기서 통행을 방해하고 불편을 주냐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 평상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공간이고요. 당시 모두 평상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요. 타인을 불편하게 한 점이 없는데 시비를 걸어와서 당황하고 황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온 저 평상인데 그 길을 막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옆으로 그냥 돌아서 가면 돼요. 네. 자, 그런데 가해자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욕을 하고 치킨에 담배꽁초까지 집어 던졌습니다. 그 이후 눈앞에서 벌어진 가해자의 행동 정말 충격과 공포 그 자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5mm가 무슨 얘기일까요? 피해자 지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형이 찔린 순간 그 가해자는 이제 밀어가지고 그나마 지금 사신 거예요. 지금 거기서 5mm만 더 늘어왔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밀쳐내고 형은 이제 차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쫓아와가지고 형을 칼로 이제 유리창에다 난도질을 했어요. 주차 중 모션 녹화 1. 녹화를 시작합니다. 교수님 이거 지금 뭐예요? 네. 너무 심각했네요. 네, 진짜 가해자가 본인하고 제일 가까이 있던 피해자를 찌른 겁니다. 칼로 찔렀는데 정말 5mm면 얼마큼이죠? 요만큼인가요? 5mm만 옆으로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심장을 찌르는 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병원에서도 5mm만 더 들어왔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께서는 본인이 정말 이 칼로 찔렸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빨리 도망쳐 이렇게 소리를 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안 다친 거예요. 이 피해자께서도 인근에 있던 차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행히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또 쫓아와서 약간 열려 있는 그 창문을 통해서도 막 손을 뭐 막 넣었다가 막 다시 찌르려고 그러고. 아, 아까 그게 그 소리였군요. 네, 이게 정말 또 창문이 안 닫혔어도 큰일 날 뻔했던 그러네. 거예요. 네, 계속해서 뭐 진짜 유리창을 저렇게 계속해서 찍고 이렇게 너무나 위험했던 순간입니다. 자, 차량 밖에는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어요. 자,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기지로 경찰이 빨리 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 이 피해자가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평상 위에다 올려놓고 있으셨는데 근데 어떻게 경찰한테 신고가 됐던 걸까요? 자, 피해자 지인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제 그때 핸드폰이 저희가 평상에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차가 그 긴급 서비스라는 그 센터가 연결이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일사전시 서비스입니다. 원래 이거전시 서비스. 아, 네, 혹시 다름이 아니라 경찰 신고가. 어디 아프십니까? 아, 지금 칼이 찔려가지고요. 팔을 찔렸다고요? 네. 아,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빨리 급해요 지금요. 빨리 좀. 와, 저게 다 녹음이 돼 있어요. 네, 저 녹음은 이제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음이 됐고 지금 보셨던 게 긴급 번호가 있는 겁니다. 그 긴급센터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차량에 따라서는 뭐 국산차, 외제차 따질 것 없이 차량에 저 장비가 있는 것도 있고요. 저기 뭐 차량마다 좀 다르게 생기기도 하고 위치도 좀 다르다니까 혹시 본인의 차량이 있으면 저걸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긴급 상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상담센터로 바로 연결이 돼서 뭐 사고든지 보장이라든가 지금 같은 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때 이 긴급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혹시 전화하다 끊기면 또 차량회사에서 알아서 경찰에 신고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면서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경찰에 대신 신고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지인이 이 범죄자를 피해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량을 이동을 해서 운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지인이 그때 이미 피해자는 막 숨도 잘 못 쉬고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상태에서 지인이 지혈을 해준 덕분에 무사히 구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차 안에도 굉장히 많은 혈흔이 남아있는 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가해자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가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면서요. 더 충격적인 게 피의자 지인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행을 하면 뭐 가해자가 갈 줄 알았는데 가해자가 그 장소에 그대로 있고 평상에서 내려와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고 해요. 에용 들렸는데 도망가질 않았다고 합니다. 저기 특히 있네. 그대로 서가지고 뒤로 손깍지를 끼고 야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이런 태도로 있었다고 해요.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저런 태도가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피해자 상태는 어때요? 네, 5mm만 더 들어갔으면 심장이 찔려서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고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심장 주변으로 피가 고이는 증상도 있고 또 갈비뼈도 골절이 되는 바람에 스스로 자가호흡을 하기가 어렵고 현재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모두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고 깊은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가만히 평상 위에 앉아서 치킨 먹고 있는 피해자를 왜 흉기를? 자, 일단 이 50대 남성 살인 미수죄로 지금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가해자가 지금 노숙자입니다. 50대 남성. 당시 자신이 이제 거주하던 노숙하던 공간을 피해자 일행한테 뺏겨서 피해자 일행이 차지를 하게 돼서 아마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라고 본인이 진술했다고 합니다. 내 평상에서 왜 내 평상에 너희들이 치킨 먹고 이런 거 하느냐라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공용 평상이 짙게 어딨어? 그러니까요. 자, 거기다가 이제 이 피해자 지인하고 동생이 이렇게 제보를 한 이유는 일단은 이 노숙자 50대 남성 합당한 처벌을 좀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있지만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들이 뭔가
동기를 제공한 거 아니냐, 막 길막하면서 그래서 노숙자가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된 보도가 좀 많았다고요. 또 악성 댓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보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보를 했다라고 하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흉기를 왜 이것을 구입했고 왜 이렇게 휘둘렀는지 등등을 조사가 마무리된다면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빨리 쾌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이사를 하느라 분주한 집안. 한 여성이 짐을 옮기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거의 모든 짐을 차에 실었을 무렵 거실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로봇 청소기 한 대가 보이는데요. 여성은 로봇 청소기를 흘끔 보더니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성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야말로 이혼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갖춘 남편과 겨우겨우 이혼을 마치고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나 했는데 최근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는 제보입니다. 자, 이 제보자분은 일단 그 네일샵을 운영하시면서 6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여성이 결혼 전에 네일샵을 할 때 손님으로 찾아왔던 남편하고 결혼하게 된 건데 이 남성이 뭐 손발톱 관리도 잘 하고 네일샵 다니는 남성이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예. 피부 관리도 하고 혼자 메이크업도 하는 좀 그루밍족이라고 하죠. 그런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2살 연상인데 뭐 직장도 보낸다고 해서 이 남성하고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반반씩 내서 공동명의 집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자, 좋은데 뭐가 문제죠? 자, 결혼 초반 몇 개월 동안은 서로의 수입을 공유하지 않고 각자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루밍족이잖아요. 홈케어를 이 제보자보다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샴푸도 비싼 샴푸를 따로 쓰고 또 뭐 옷이며 화장품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당했다고 해요. 그래도 제보자는 잘 버니까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다른 간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신과 출산으로 제보자가 네일샵을 쉬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제 당분간 남편 외벌이로 생활을 해야 하니까 생활비를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남편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당신한테 줄 돈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제보자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되물었더니 뭐 피부과 끊어놓은 것도 있고 부모님 생활비며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남는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은 본인 용돈으로 써야 한다. 그래서 너한테 줄 돈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월급이 얼마인지 제보자가 꼬치꼬치 깨물었더니 남편이랑 제보자가 버는 비용은 좀 비슷했대요. 그런데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 씀씀이가 워낙 해프다 보니까 이렇게 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불안합니다. 네. 불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남편 생활비도 주지를 않았어요. 가끔 그냥 기저귀나 분유를 온라인으로 시켜주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집을 좀 수리해야 된다던가 가족의 경조사가 있다던가 이런 거에는 뭐 전혀 씀씀이가 완전히 그냥 전혀 없는 건데 본인을 꾸미는 데는 씀씀이가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예를 들어서 100일 잔치 같은 걸 하면 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니까 답례품을 좀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괜찮은 답례품을 선택을 해서 여보 이런 거 어때? 라고 물어보면 왜 그렇게 사치를 하냐고 이러면서 막 구박을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누군가를 또 이렇게 섬기는 일은 다 내돈내산 자기 돈으로 이제 아내께서 혼자서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 손녀를 봐주러 와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용돈을 좀 주려고 하면 드리지는 못할 망정 친정 엄마 장모님이 와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서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술주정하고 모든 불 켜서 가족들 다 깨우고 애도 깨우고 그러다가 또 싸움이 나면 손찌검을 하고 어느 정도냐면 손찌검을 하다가 손목이 골절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더 센 게 남았죠. 네, 뭐 생활비 안 주고 또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거 더 나아가서 주식, 도박 같은 것도 하는 거 또 더 나아가서 같은 직장 다니는 여성하고 뭐 카풀 그래. 같은 거 하면서 그래. 또 바람을 폈던 것 같아요. 외도를 했는데 외도를 추궁하니까 더 문제예요. 왜요? 아니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이 있었냐 하고 너 나 돈 버는 기계로 취급하지 않았냐라고 적반하장을 부렸다고 합니다. 좀 더 나가서 이 갓 돌진한 딸이 눈에 좀 이상이 좀 있어서 병원에 데려다닌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걸 좀 걱정하도록 얘기를 하니까 뭐 나는 챙기지 않고 왜 딸만 자꾸 챙기냐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외도하지 그러면서 이 바람을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딸이 어린 딸이 눈에 선천 녹내장으로 시각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란 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한테 들어가고 뻔히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처음에 그때 이혼 소송할 때 들어가서 드렸어요. 내가 이러면 안 키워, 네가 키울 수도 있다니까. 그럼 난 이거 보낼 거야 이럴 거라고 하면 나는 장애인이 제일 싫어. 자기 자녀인데 아이가 앞에 있는데. 이게 지 새끼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게? 그렇죠.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정말 폭력적인 사람인 거죠. 아이가 보고 있는 데서 이 엄마가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면 당신이 키워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정말로 남편이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책임감을 같이 느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하는 말이 그럼 난 보육원 보낼 거다. 나는 장애인이 제일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 앞에서 폭언을 정말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아이가 장애 있기 전부터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이 아이를 싫어했대요. 그냥 아이가 생기는 건 돈 나가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혼을 결심하고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뭐 둘 사이에 뭐 재산을 나눌 거는 집밖에 없으니까 일단 집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누기로 하고 결정이 났는데 이 남편이 집이 팔리자마자 그 반값을 입금하면서 당장 지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내야 당장 나갈 수 있더라도 아이가 어떻게 당장 나갑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이렇게 뭐 아이랑 다른 곳을 구할 때까지 시간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만큼 월세를 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2달 월세를 내고 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다 끝났어요. 이혼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경찰에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됩니다. 제보자가. 왜요? 들어보시죠. 저를 절도죄로 고소를 했다고 이거 어떻게 됐냐 물어보더라고요. 절도죄를? 제가 무슨 절도를 해야 했더니 아니 왜 둘이 웬만하면 합의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무슨 절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거는 합의하에 저희가 이혼 소송하면서 합의된 내용이다. 아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형사님도 그런 거야. 어떻게 절도인데 뭐가 왜 이렇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전화로도 먼저 물어봤다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자, 이 재산 분할하면서 아파트가 이제 있으니까 반반하고 살림살이를 합의해서 가져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난 다 필요 없고 내가 그 샀던 로봇 청소기 하나만 줘. 나머지 니 다 가져가. 라고 그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가 있는데 나중에 그 살림살이 다 가져갔죠. 로봇 청소기 빼고요. 로봇 청소기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걸 가져갔으니까 절도라고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았고 다른 가전제품 밀고 네가 다 가져간 거니까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억장이 무너지는데 실제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부가 살림을 살면서 했던 모든 물건은 다 공동 소유로 일단 보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는 거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가끔 뭐 이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 조력을 얻지 않으시고 이혼을 하시는 과정에서 합의문을 안 남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어디서 뭐 이상한 걸 주워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는, 특히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 누군가가 뭘 하나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결혼이 종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절도가 되고 이런 걸로 아주 상대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메시지가 됐든 뭐가 됐든 명확하게 다른 건 다 가져가도 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처벌받으실 일은 없고요. 오히려 남편을 지금 무고죄로 지금 고소해도 될 정도로 보입니다. 보통은 이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 과정에 다 적어놓거든요. 참 저 너무 나쁜 사람이었네요. 교수님. 네, 저는 이 남편이 물건이 막상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짜증이 났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자기가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짜증이 났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는 약간 집착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도 이거를 받아들이기 싫고 통제하고 싶어서 괴롭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도 관심이 없다면 괴롭히고 싶지 않을 텐데 이 아내를 괴롭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좀 괴로우시겠지만 도리어 냉정하게 심리적으로 이 아내 쪽에서 잘라내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게 좀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책임감 있고 헌신 있는 엄마라면 차라리 아이 이렇게 나쁜 아빠보다는 엄마가 예. 저 책임감 있게 키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늦은 새벽 아직 공사가 한창인 교량입니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데요. 불꽃이 잔뜩 튀면서 교량 중간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본래 연결돼 있던 강철 케이블이 다 끊어진 채 늘어져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작업자 12명이 사망하고 아이고, 세상에. 4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고요. 실종된 4명의 작업자들도 아직 찾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휴, 자, 다음 이어갑니다. 철도 직원들이 차단기를 쭉 끌어서 도로를 막습니다. 곧 기차가 지나갈 예정인데요. 이때 오토바이가 꽝 들이받아버립니다. 아이. 차단기가 확 꺾이고 오토바이가 철로 위에 아이고.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안 보이냐? 그러자 그게? 곧장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떡해요? 자, 한 명은 오고 있는 기차를 향해서 팔을 흔들어서 멈춰 세우고요. 아, 오지 마. 다른 한 명은 쓰러진 운전자를 얼른 일으켜 세우는 모습입니다. 일단 빨리 나와야죠. 자,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는 됐습니다. 차단기를 들이받은 운전자는요, 다행히 작은 부상을 입은 정도에 그쳤다고 하고요. 용감하게 사고를 수습한 두 직원은 회사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유, 그렇군요. 다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갑자기 퍽! 발길질을 달립니다. 왜 때려? 항공사 직원과 다투다가 폭행까지 한 건데요. 왜 급속을 그러다 때려? 문이 안 풀렸는지 계속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 왜? 자, 급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데 비행기 세대가 떠날 동안 대기자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모니터를 아이고야. 또 퍼! 마구 내려치고 망가뜨리는 모습입니다. 아니, 자기 핸드폰만 직원이 망가지지 멀리 피하니까 그 뒤를 쫓다 말고 돌아간 여성이 또다시 모니터를 아이고. 힘껏 때려버립니다. 아이고. 여성은 이미 닫힌 게이트에 억지로 들어가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폭행은 절대 안 됩니다. 결국 비행기를 타기는커녕 어디 갔을까요? 폴리스!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똑같아. 좀 왜 그럴까요? 저 나라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달리는 트럭 위에 개 2마리가 타고 있습니다. 고개를 쭉 내밀고 시원한 바람을 호우 맞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보면 한 마리가 또 있습니다. 저건 아이고, 뭐야 이거? 저건 누가 건드리지 않나 망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인의 차를 지키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맨 앞에 우뚝 서 있는데요. 심지어 여유롭게 자,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으니까 꼭 자동차 엠블럼 같기도 하죠. 그래, 엠블럼, 고급 차들 엠블럼. 자, 게다가 어느새 차 지붕에도 한 마리가 쟤는 올라와 왜 있습니다. 올라가죠? 자, 이런 늠름한 개들과 함께라면 어디 가든 너무 든든할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지진 않을까 좀 걱정될 것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 뭐가 든든해. 불안하고 쟤네는 그러니까 동네 개들이라 지네가 올라갔다는 거죠? 이 주인이 올라가고 저렇게 학대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긴 하죠. 저는 불안하진 않은데요. 되게 자연스럽네요. 브레이크 밟으면 좀 큰일 날 텐데. 네, 지금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현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만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